새해 첫 달인 1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재정관리는 1월에 계획을 세워두면 한 해 내내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별로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까지 각 세대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연말정산 환급금 그냥 쓰지 마세요. 1월이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이 돈 그냥 생활비로 쓰면 정말 아깝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꼭 1월이어야 할까요? 환급금을 받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1월에 투자한 돈과 6월에 투자한 돈을 비교해보세요. 5개월의 수익률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시간이 곧 수익이거든요. 시장에 빨리 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법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가치가 10억 원에 가까운가요? 만약 그렇다면 1월에 미리 매도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 급하게 서둘러서 팔면 시장 타이밍도 놓치고 세금 계산도 복잡해져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유있게 1년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연금 계획은 1월에 세우세요.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건 정말 큰 혜택입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 연간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 75만원씩 납입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매월 조금씩 나눠서 넣는 게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에 갑자기 900만원을 마련하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보너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계획을 세우면 12개월 동안 나눠서 준비할 수 있으니 훨씬 여유롭습니다. 또 하나, 주식형 연금에 투자하신다면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게 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투자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주가가 폭락하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분할 매수는 그런 심리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점검도 꼭 하셔야 합니다. 50대는 은퇴가 5년에서 10년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올해 재무 목표가 무엇인가요? 빚을 갚아야 하나요? 자녀 독립 자금을 마련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계획이 있나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본격적인 투자는 이제 서서히 줄여야 할 때입니다. 30대, 40대 때처럼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예금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은퇴 직전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60살 은퇴 시점까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게 정석입니다. 1월에 미리 이런 방향을 잡아두고 한 해 동안 조금씩 조정해 나가세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연금이 올랐는지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가끔 실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2026년에 대략 34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월에 받는 금액이 작년 12월보다 늘었는지 꼭 비교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스템 오류나 행정 실수로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월에 바로 확인해야 밀린 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몇 달 지나서 알게 되면 그 사이 받지 못한 금액을 받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의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나요?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이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기준선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받지만 6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받는 겁니다. 1월 중순쯤 새로운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상자라면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월의 즐거움, 여가 추천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릉 경포대입니다. 새해 일출을 보러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장관입니다. 새해 소원을 빌기에 이만한 곳이 없죠. 경포해변은 모래사장이 평평하고 넓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이 거의 없어서 산책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일출을 보고 나서는 근처 커피 거리로 가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가면 정말 여유롭습니다. 다만 겨울 바다는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러니까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를 꼭 챙기시고 목도리와 장갑도 준비하세요. 해변 카페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오래 밖에 있지 마시고 따뜻한 곳과 바깥을 번갈아 가면서 즐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한옥에서 하룻밤 자보는 건 어떠세요?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자고 싶으신 분들, 한옥의 온돌은 은은한 열기가 밤새 이어져서 정말 포근합니다. 요즘 현대식 난방과는 다른 깊은 따뜻함이 있어요. 하회마을은 마을 전체가 평평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천천히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계단이나 오르막이 별로 없어서 체력 부담 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전통 찻집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통차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한옥 숙박은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는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한옥도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불편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아산 온양온천입니다. 관절을 풀러 가시면 좋습니다. 왜 1월에 온천일까요? 추운 겨울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도 심해지시잖아요. 온천의 따뜻한 물이 이런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온양온천은 관절염이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예로부터 소문난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온양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수질도 검증이 되어 있어서 믿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 팁을 드리자면 실내 온천과 야외 온천 시설이 다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걱정되시면 실내만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족욕시설도 있는데 전신욕이 부담스러우시면 족욕만 해도 몸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온천을 다녀오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천욕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온천 전으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1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달,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환급금이 들어오고 연금이 인상되고 새로운 세법이 시작되는 달이죠. 세대별로 챙겨야 할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하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세대별 재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죠. 2월은 짧은 달이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마무리, 건강검진 예약 복지, 혜택 갱신 등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은 세대별로 2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까지 각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조건만 맞으면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고 계세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가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나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셋째, 전입신고를 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전입신고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넷째, 월세를 어떻게 냈나요? 계좌이체나 현금 영수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그냥 주고 영수증도 없으면 증빙이 안 돼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2월이 중요할까요? 연말정산이 1월에서 2월 사이에 마감됩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지금 확인 안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다음 연말정산까지 말이죠. 그 사이에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특히 2월은 이사가 많은 달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이사하시는 분들, 회사 발령받으신 분들이 많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세액공제 요건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할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임대인 정보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정보와 실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전입신고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이사하고 바쁘다 보니 미루다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현금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계좌이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증빙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중 하나만 틀려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2월에 꼼꼼히 체크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월세의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연간 600만원인데 여기서 최대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2월 안에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신가요?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출생연도가 짝수면 짝수해에, 홀수면 홀수해에 받습니다. 2026년은 짝수해입니다. 1966년생, 1968년생, 1970년생, 1972년생처럼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은 올해가 검진해예요.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50대라면 특히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만 50세 이상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데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내시경도 빠뜨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암 검진들, 예를 들어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도 나이와 조건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2월에 서둘러야 할까요? 3월부터 예약이 몰립니다. 정말 엄청나게 몰려요.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나 집 근처 좋은 병원에 예약하고 싶어도 이미 다 찼어요. 원하는 날짜도 못 잡습니다. 평일 오전에 받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오후나 주말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연말로 밀립니다. 12월에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려서 힘들어요. 연말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영수증 챙기려는 분들까지 더해져서 더 복잡합니다.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거기서 본인이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근처 병원 중에서 평점이 좋은 곳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건강검진센터 리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지, 친절한지, 대기 시간은 어떤지 미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3월이나 4월 날짜로 예약을 잡으세요. 2월에 예약하면 3월, 4월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착순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져갑니다. 2월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2월 안에 예약부터 해두세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갱신하셨나요? 지자체에서 주는 노인 복지카드나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들 매년 갱신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번 받으면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카드들이 있을까요? 경로우대 카드가 있고 지하철과 버스 무료 이용 카드가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카드, 문화시설 할인 카드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제공하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2월에 확인해야 할까요? 많은 지자체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도를 갱신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제도가 업데이트되거든요.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게이트에서 카드가 안 찍혀요. 교통비 무료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복지관에 가려고 해도 이용이 막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용히 정지된다는 겁니다. 은행카드처럼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 알림이 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정지되고 나중에 사용하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하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제가 가진 복지카드 갱신 기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만약 만료됐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왕 확인하는 김에 올해 바뀐 혜택도 같이 확인하세요. 교통비 지원이 늘어났는지 새로운 할인 제도가 생겼는지 물어보세요. 매년 조금씩 혜택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인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권을 확대했는데 기존 카드 소지자도 추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복지 택시 이용 횟수를 늘렸는데 역시 신청을 해야 늘어난 횟수를 쓸 수 있어요. 2월에 한 번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1년 내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월의 즐거움, 여가 추천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입니다. 앉아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해변을 따라 달리는 열차입니다. 스카이 캡슐이라는 게 있는데 투명한 캡슐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시니어분들한테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긴 산책로를 걷느라 무릎 아프고 힘들 일이 없습니다. 2월은 비수기라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산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성수기에는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2월에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게다가 부산은 2월에도 서울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남쪽이다 보니 겨울에도 온화한 편이거든요. 이용할 때 팁을 드리자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시면 더 편합니다.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스카이 캡슐은 지상에서 꽤 높이 올라갑니다.
높은 곳이 무서우신 분들은 해변 열차를 타세요. 해변 열차는 지상 가까이에서 달려서 무섭지 않고 바다 풍경도 잘 보입니다. 마린시티역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 출발하면 청사포까지 가는 전체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리움미술관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2월은 춥잖아요. 밖에 나가기 싫은데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죠. 그럴 때 미술관이 딱입니다. 왜 좋을까요? 일단 실내라서 따뜻합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앉을 자리도 많습니다. 미술관 곳곳에 벤치나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쉬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예술 감상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생각하는 활동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대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오전이 가장 한산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평일 오전에는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무료 전시도 많습니다. 특별전은 유료인 경우가 있지만 상설 전시나 일부 기획전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미술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쉬어가세요. 요즘 미술관들은 내부에 카페가 잘 되어 있어서 관람 중간에 쉬어가기 좋습니다. 도슨트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더 재밌습니다. 도슨트는 전시작품을 설명해주는 분인데 들으면서 보면 작품 이해가 훨씬 깊어져요. 세 번째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온돌에서 푹 쉬는 여행이에요. 겨울에는 역시 온돌이죠. 전주 한옥마을은 숙박도 할 수 있고 맛집도 많은 곳입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할까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자고 싶으신 분들, 한옥의 온돌은 요즘 난방과는 다른 특별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주는 비빔밥의 고장이고 콩나물국밥도 유명하죠.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정겹게 쉬고 싶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마을이 평평합니다. 오르막이 거의 없어서 걷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동거리도 짧습니다. 주요 볼거리들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서 많이 걷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화장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한옥은 다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좌변기에 온수도 나오고 샤워 시설도 깨끗합니다.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숙박은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인기가 많아서 주말이나 연휴에는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2월은 비수기라서 가격도 착합니다. 성수기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경기전은 꼭 가보세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인데 정말 예쁩니다. 한옥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공제, 건강검진, 복지 혜택. 2월에 확인 안 하면 1년 동안 손해를 봅니다. 짧은 달이지만 챙길 건 꼭 챙기시고 봄이 오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2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2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3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길가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고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도 들립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기 좋은 시기예요. 오늘은 봄을 맞아 세대별로 3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부터 일자리 신청, 그리고 봄꽃 여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이시죠? 3월부터 회사 단체 건강검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진행하는데 특히 3월부터 5월 사이가 가장 붐비는 시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 검진만 받으실 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항목만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40대는 암 발병 위험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를 보면 40대 중반부터 각종 질환의 발견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검진에 몇 가지를 추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까요? 첫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예요. 40대부터는 이 두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 정도 권장되는데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받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간 기능 정밀 검사입니다. 회식이나 음주가 잦은 직장인이라면 간 건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 검진의 간 수치 검사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셋째, 스트레스 관련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40대는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죠. 심혈관 질환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왜 3월에 서둘러야 할까요? 검진 예약은 전쟁입니다. 정말로 전쟁이에요. 3월에 예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병원은 자리가 없습니다. 시설이 좋고 친절하다고 소문난 병원들은 3월 초에 벌써 4월, 5월 예약이 꽉 찹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먼 곳이나 시설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해요. 연말로 밀리면 더 곤란합니다. 추운 겨울에 내시경 검사 받는 거 상상해 보세요. 검사 전날 금식하고 장 정결제 마시고 추운 날씨에 병원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싫죠. 원하는 날짜에 못 받으면 회사 휴가 조정도 힘들어집니다. 미리 계획 세워서 휴가 내려고 했는데 검진 날짜가 안 맞으면 다시 조정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 검진할 때 추가 항목을 같이 하면 따로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돼요. 보통 개인적으로 받으면 비싼 검사들을 회사 검진 때 추가하면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지금 당장 검진 담당자한테 연락하세요. 회사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전화해서 추가 검사 예약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추가 항목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예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내시경, 이제 국가검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 50세를 넘으셨나요? 대장암 검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분변 검사를 합니다. 흔히 똥 검사라고 하죠. 대변에서 자멸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때 대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조기암이나 용종은 분변 검사에서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만 50세 이상이면 바로 대장내시경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전면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장암은 50대부터 발병률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아요. 95% 이상입니다. 용종 단계에서 발견해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국가 검진으로 바뀌면 어떤 게 좋을까요? 비용 부담이 확 줍니다. 대장내시경은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국가 검진이 되면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10만원 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3월에 뭘 해야 하냐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처 병원에 전화하세요. 국가 검진으로 대장내시경 예약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병원들은 벌써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서둘러야 할까요?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예약이 폭주합니다.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 예약이 몇 달씩 밀려요.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은 검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날부터 금식하고 장 정결제를 마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3월에 예약해서 4월이나 5월에 받으면 날씨도 좋고 몸 상태도 관리하기 좋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금 신청하세요. 집에만 계시기 심심하신가요? 건강도 지키고 용돈도 벌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일,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간단한 활동이에요.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안내하거나 간단한 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죠. 안전 모니터링도 있어요. 학교 주변이나 공원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형은 월 27만 원 정도로 금액이 적지만 활동 시간이 짧아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활동 기간도 길어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시장형은 일한 만큼 받는 구조인데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왜 3월이 중요할까요? 3월에서 4월이 집중 모집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기간에 신청을 받아요. 선착순 마감이 많습니다. 정해진 인원이 차면 끝이에요. 늦으면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예를 들어 실내에서 하는 일이나 급여가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3월 초에 빨리 움직이셔야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느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시니어 클럽에 전화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신청 서류도 도와주시고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설명도 해주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가져가시고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데 간단해요. 심각한 질병이 없고 일상생활 가능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본인 계좌번호도 필요해요. 급여를 받을 통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건강하시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심신이 다 건강해지거든요.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입니다. 3월의 즐거움, 봄꽃 여행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봄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에요. 3월이면 매화가 핍니다. 하얀 매화꽃이 온 동네를 뒤덮으면 정말 장관입니다.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은은한 향기가 코를 간지려요. 섬진강 옆이라 경치도 환상적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산이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왜 시니어분들한테 좋을까요? 산책로가 완만합니다. 오르막이 거의 없어요. 평지를 걸으면서 편하게 매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화 향기가 은은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꽃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3월 날씨가 딱 좋습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 최적이에요. 팁을 드리자면 전통시장에 들러서 매실차나 매실청을 사가세요. 광양은 매실로 유명한 곳이라 품질 좋은 매실 제품들이 많습니다. 평일에 가면 한산해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데 평일에는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짧아서 걷기에 부담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노란 봄을 만나는 곳이에요. 산수유꽃이 마을을 온통 노랗게 물들입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에요. 나무마다 노란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마을 전체가 노란색 천지가 됩니다.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쁩니다. SNS에 올리면 모두들 어디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 추천할까요? 노란색은 기분을 밝게 해줍니다. 색채 심리학적으로 노란색은 활력과 희망을 상징한대요. 우울한 기분이 싹 가십니다. 산수유는 몸에 좋다고 소문났죠? 한약재로도 쓰이는 친숙한 식물이라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산책로가 평탄해요. 지리산 자락이지만 마을 자체는 평평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산수유꽃은 3월 중순이 절정입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꽃이 덜 피거나 이미 떨어질 수 있으니 3월 중순을 노리세요. 지리산 자락이라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산수유차 한잔하면서 쉬어가세요. 마을 곳곳에 찻집들이 있어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해 군항제입니다. 벚꽃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최대 벚꽃 축제입니다. 여자천 벚꽃 터널,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멋집니다. 양쪽으로 벚나무가 쭉 늘어서 있고 그 위로 꽃이 터널을 만드는데 그 아래를 걸으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면 눈처럼 흩날리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천은 완전 평지예요. 계단이나 오르막이 없어서 걷기 편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제 없어요. 길이 잘 포장되어 있고 넓어서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날씨가 최고예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은 따뜻하고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니까 평일을 추천합니다. 평일에도 많긴 하지만 주말보단 낫습니다. 오전에 가면 조금 나아요. 오후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전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모자를 꼭 쓰세요. 3월 말, 4월 초 햇빛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세요.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구분들이랑 단체로 가면 더 재밌어요. 혼자보다는 함께 가면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어주고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서 벚꽃 아래서 드세요. 꽃 구경하면서 먹는 도시락 맛이 정말 특별합니다. 간단한 김밥이나 주먹밥도 좋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자녀분들한테 자랑하세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예쁜 벚꽃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시면 자녀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3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봄꽃 보러 나들이도 가세요.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활기찬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3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입니다. 2026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4월은 본격적인 봄의 계절이죠. 벚꽃이 활짝 피고 따뜻한 햇살이 내릴 때는 정말 아름다운 달입니다. 오늘은 세대별로 4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부터 노후 의료비 준비 그리고 치매 검사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교육비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죠?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탈락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은 한 달에 8만원 정도만 벌어도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공제 혜택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되고 있어요. 확정되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4월에 뭘 해야 할까요? 등록금 납부 시즌이 3월에서 4월이잖아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검색해보세요. 제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 등을 모두 챙겨두세요. 지금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4월이 지나면 학교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번거롭거든요. 똑똑한 팁을 드리자면 증여세 공제 한도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같이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이걸 교육비 세액 공제와 조합하면 훨씬 유리해요.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의료비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셨나요? 은퇴 준비하실 때 의료비를 제대로 계산하셨나요? 막연히 많이 들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큰일입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부담금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지역이나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방문 간병 서비스는 어떨까요? 시간당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해도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간병비는 대부분 피급여예요.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세요. 4월에 뭘 해야 할까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은퇴 후 평균 수명까지 몇 년인가요?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면 20년입니다. 연간 의료비는 평균 얼마나 들까요? 월 50만원이면 연간 600만원이에요. 20년이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죠. 보험도 체크하세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보험은 가입하셨나요? 보장이 충분한가요? 부족하다면 IRP나 개인연금 목표액을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의료비 없이 은퇴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다 틀어집니다. 4월에 현실적인 숫자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내가 치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라고 아세요? 전국 보건소에 다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느냐? 기억력 검사를 하고 시공간 인지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판단력도 검사해요. 간단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나요. 복잡한 검사가 아니에요. 왜 4월에 받는 게 좋을까요? 날씨가 따뜻해졌죠. 나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5월부터는 사람이 몰립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4월에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할까요?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약물과 관리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관리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장기요양보험 신청도 빨라집니다. 등급을 받으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약하느냐?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치매안심센터 검사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약 날짜를 잡아주실 거예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건망증이 심해지셨나요? 4월에 같이 가시는 거 어떨까요? 부모님 혼자는 안 가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자식이 함께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4월의 즐거움 벚꽃 명소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 보문호수입니다. 벚꽃과 호수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경주는 봄에 가야 제맛이죠. 보문호수 주변이 온통 벚꽃입니다. 호수에 비친 벚꽃도 예뻐요. 물에 반사된 벚꽃을 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수 둘레길이 평평해요. 경사가 제로입니다. 걷기 힘드시면 전기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어요. 야간 라이트업도 환상적입니다. 밤에 조명을 비추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돼요. 실전 팁을 드리자면 낮보다 해질녘이 더 예쁩니다. 석양이 질 때 벚꽃과 호수가 황금빛으로 물드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둘레길을 다 돌면 2km 정도 됩니다. 중간에 벤치가 많아서 쉬엄쉬엄 가시면 돼요. 근처 호텔에 묵으시면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석촌호수입니다. 도심 속 벚꽃 천국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만 가시면 돼요. 지하철 타고 쉽게 갈 수 있죠. 왜 좋을까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장거리 이동 부담이 전혀 없어요. 호수 둘레가 평지고요. 벤치가 정말 많습니다. 앉아서 쉬기 딱 좋아요. 화장실 걱정도 없습니다. 곳곳에 다 있거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평일 오전을 추천합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걷는 재미도 쏠쏠해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벚꽃의 조화가 독특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카메라를 꼭 챙기세요.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으니까 충전 꼭 하고 가세요.
세 번째는 하동 심리벚꽃길입니다. 한적하게 벚꽃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하동 심리벚꽃길이 딱입니다. 사람도 적고 차도 별로 안 다녀요. 심리가 뭐냐고요? 약 4km예요. 길게 쭉 벚꽃 터널이 이어집니다.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평탄한 길입니다. 체력에 맞춰 조절이 가능해요. 다 안 걸으셔도 됩니다. 섬진강을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적해서 안전하고요. 어떻게 즐기느냐? 차를 타고 천천히 드라이브 하세요. 중간중간 내려서 사진 찍으시고요. 근처 화개장터 구경도 재미있습니다. 전통시장 구경하면서 먹거리도 사고 좋습니다. 베스트 타이밍은 4월 초중순입니다. 너무 늦으면 꽃이 져요. 벚꽃은 일주일 정도가 절정이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영수증 챙기고 의료비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치매 검사는 꼭 받고 벚꽃 구경 가세요. 봄은 짧습니다. 아름다운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2026년도 벌써 반이 다 되어가네요. 5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실록이 우거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곳곳에서 꽃향기가 나는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세대별로 5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부터 목돈 준비, 상속 계획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월은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에요. 부업을 하고 계신가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주식 배당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해야 합니다. 투잡 쪽, 그러니까 본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도 대상입니다. 요즘 부업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신다든지 유튜브 하신다든지 블로그 광고 수입이 있다든지 하시면 신고 대상이에요. 주식 배당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정말로 폭탄이에요.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벌금으로 더 내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때 신고하면 안 낼 돈을 벌금으로 내는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하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예요. 100%입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 줍니다. 5월 신고할 때 꼭 넣으세요. 안 넣으면 그냥 손해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어떻게 신고하느냐?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가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세무사를 찾으세요.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가산세 물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세무사 비용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마감이 5월 31일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마지막 날에 하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홈택스 서버가 터져서 접속도 안 될 수 있어요. 매년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해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유 있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미리 준비하세요. 자녀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창업을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5월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하게 마련하느라 고생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인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원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지역이나 혼주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이 정도 들어요. 전세금, 혼수, 예단, 예물, 예식 비용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창업
사업 지원은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케이스별로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생각보다 큰 돈이죠? 어디서 마련할 건가요? 주식이나 펀드에 묶여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금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 5월일까요? 연초부터 쌓인 투자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다. 상반기에 현금으로 바꿀 타이밍이에요. 하반기로 가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자녀가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해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팔아야 하는데 그때 시장이 안 좋으면 큰일입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해지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원하는 금액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결혼이 언제쯤인가요? 창업 시기는 언제인가요?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둘째,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막연히 많이 들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산출하는 겁니다. 셋째, 투자 자산 중에서 어떤 걸 팔지 결정하세요. 수익이 많이 난 것부터 팔 것인지, 손실이 적은 것부터 정리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세요. 넷째, 시장을 보면서 나눠서 현금화하세요.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몇 달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걱정되시죠?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신고 기준일입니다. 5월에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천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목돈을 쓸 날이 정해져 있으면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기세요. 1년 안에 쓸 돈을 주식에 두면 위험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답입니다. 정기예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말이죠.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계획을 세우셨나요? 재산 정리 생각만 하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5월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 지금 해야 하느냐, 준비 없이 그냥 두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형제자매가 평생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준비 없이 상속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겁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본인이 가진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줄지 결정하세요. 자녀가 여럿이면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세요. 사전 증여 계획도 세우세요. 살아계실 때 미리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를까요? 증여는 살아계실 때 미리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남기는 겁니다. 증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10년마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면세가 되니까 미리미리 나눠서 주면 절세가 됩니다.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5월에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5월은 종합소득세 시즌이라 전문가들이 정말 바쁩니다. 지금 예약 안 하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6월이나 7월로 밀릴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의 정보도 준비하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이런 일은 자식이 같이 가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형제 자매끼리 문제가 안 생기려면 지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투명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5월의 즐거움, 실록 여행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사려니 숲길입니다.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5월이 제일 좋습니다. 피톤치드가 최고로 많이 나올 때예요. 피톤치드는 숲에서 나오는 자연 성분인데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좋으냐면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기관지나 폐가 깨끗해져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혈압이 안정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완만해요. 경사가 별로 없어서 걷기 편합니다. 그늘이 많아서 시원해요. 한여름에는 더울 수 있는데 사려니 숲은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많습니다. 삼나무 향기가 진짜 좋아요.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팁을 드리자면 아침 일찍 가세요. 공기가 더 좋습니다. 아침 이슬이 있을 때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온대요. 편한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등산화까지는 필요 없지만 편한 운동화는 꼭 신으세요. 물을 꼭 챙기세요. 걷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생수를 준비하시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하세요. 빨리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숲의 공기를 마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두 번째는 담양 메타세코이아 길입니다. 초록 터널을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곳이죠. 양쪽으로 쭉 늘어선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터널을 만듭니다. 정말 멋져요. 5월이 최고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우거집니다. 4월에는 아직 잎이 덜 나왔는데 5월에는 푸르게 다 자라요. 그늘이 길게 형성됩니다. 터널처럼 그늘이 계속 이어지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햇빛 차단 효과가 최고입니다. 더위에 약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평탄한 길이라 편해요. 자전거를 타셔도 좋은데 전기 자전거를 빌리면 더 편합니다. 힘들게 페달 밟을 필요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에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도 옆이라 조심하셔야 해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 옆이니까 안전에 유의하세요. 평일이 한산합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일을 추천합니다. 주변에 중록원도 있으니까 같이 가보세요. 대나무 숲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물안개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드는 곳이에요. 새벽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이른 아침에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아요. 왜 좋을까요? 평지라 걷기 편합니다. 계단이나 오르막이 없어요. 공기가 진짜 맑습니다. 물가라서 더 신선한 느낌이에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명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갑니다. 당일치기가 가능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아침 먹고 오시면 됩니다. 사진 찍기 좋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는 물안개가 가장 많이 낍니다. 이때가 가장 신비로워요. 일출 시간대는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카메라를 꼭 챙기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처 볼거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이라는 연꽃 보는 곳이 있어요. 물의 정원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예쁩니다. 맛집도 많아요. 양평은 먹거리가 좋기로 유명하니까 식사도 즐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 목돈 준비, 상속 계획, 챙길 건 꼭 챙기시고 5월 실록 속으로 떠나세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푸르른 5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6월입니다. 2026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네요. 6월은 여름의 시작이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화창한 날들을 즐길 수 있는 달입니다. 수국이 만발하고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세대별로 6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결산부터 주택연금, 냉방비 지원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연금을 점검하세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빠르죠? 올해 연금 저축에 얼마나 넣으셨나요? 지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상반기에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목표가 연간 700만원이라면 상반기에 350만원은 넣었어야 정상입니다. 6개월 동안 절반을 채워야 하는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연말에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해요. 12월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펀드 수익률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펀드로 하고 계시죠? 6월이 점검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수익률이 어떤가요? 목표치에 도달했나요? 손실이 나고 있진 않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이 뭐냐면 수익이 난 건 일부 정리하고 손실이 난 건 추가 매수하거나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펀드는 20% 올랐고 어떤 펀드는 10% 떨어졌다면 오른 펀드에서 일부를 팔아서 떨어진 펀드를 사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왜 6월일까요?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수익률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하반기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점검하고 조정하면 하반기에 만회할 수 있어요. 늦으면 1년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앱을 여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접속하시는 겁니다. 상반기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총 얼마를 넣었는지 보세요. 펀드 수익률도 확인하세요. 각 펀드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월 납입액을 조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계산해서 자동 이체 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주택연금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정말 좋은 제도예요. 주택연금이 뭐냐고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해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고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집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값은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평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고 60세에 가입하면 월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6억 원이고 60세에 가입하면 월 13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이 짧으니까 월 지급액이 커지는 거죠. 6월에 왜 알아봐야 하느냐? 주택연금은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수예요.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복잡해요. 가족 합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의논해야 하거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세요. 휴가 시즌 되면 다들 바빠지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집을 팔까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까? 이 고민을 6월에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사이에서 고민하시거든요. 집을 팔면 목돈은 들어오지만 거주할 곳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주택연금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보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택연금 계산기가 있어요. 내 집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 주소와 평가액, 나이만 입력하면 예상 월 지급액이 나와요. 그걸 보고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노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주택연금까지 더해지면 훨씬 여유로워지거든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냉방비 지원을 받으세요. 올해도 더울 거예요. 벌써부터 날씨가 덥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냉방비 걱정되시죠?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아세요? 저소득층한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 가구도 대상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얼마나 받느냐? 정확한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여름 냉방비로 10만원 정도 지원됐어요. 이 금액으로 전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막상 전기세 나갈 때 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6월에 신청해야 하느냐?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7월과 8월에 사용하게 해줍니다. 늦으면 1년 전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 안 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더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60대 이상은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요.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냉방비 지원을 받아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전기세 아끼려다가 건강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전기세 아낀다고 더위를 참고 계시진 않나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에어컨 켜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6월의 즐거움, 수국 명소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 저구항 수국길입니다. 바다와 수국이 만나는 곳이에요. 보라색 천국입니다. 저구항으로 가는 길이 온통 수국으로 덮여 있어요. 바다 옆이라 더 예쁩니다. 파란 바다와 보라색 수국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6월이 딱 좋습니다. 수국의 절정 시기예요. 너무 이르면 꽃이 덜 피고 너무 늦으면 시들거든요. 6월이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바다 바람이 시원해요. 육지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걷기 좋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 쾌적해요.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가파른 언덕이 없어서 걷기 편해요. 방파제를 걸으면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파란 바다와 보라색 수국을 함께 보면 인생 사진이 나와요. 팁을 드리자면 아침이나 저녁이 시원합니다. 한낮은 덥거든요. 모자를 꼭 쓰세요. 바닷가라 햇빛이 강합니다. 거제도 여행 코스로 딱 좋아요. 수국길만 보고 오기보다는 거제도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올림픽공원 몽촌 토성입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실만 가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왜 좋을까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수도권 어디서든 가기 쉬워요. 그늘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더위를 피하기 좋아요. 산책로가 완만합니다.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체력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짧게 걸어도 되고 길게 걸어도 되고요. 편의시설이 최고입니다. 화장실이 많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벤치가 곳곳에 있어요. 쉬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함께 가기도 좋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가기 좋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수국도 볼 수 있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들꽃도 예뻐요. 수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을 추천합니다. 주말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주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입니다. 제주도에 가신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에요. 수국 천국입니다. 휴에리는 수국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제주 화산토에서 자란 수국이에요. 제주 흙의 특성 때문에 색깔이 진합니다.
육지의 수국보다 더 선명하고 화려해요. 포토존이 많아요. 사진 찍기 좋게 꾸며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걷기 편해요. 실내 휴게 공간이 있어요. 더우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앉을 자리도 많아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할인이 있습니다. 평일이 한산해요. 주말은 관광객이 많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예요. 제주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수국 말고도 다른 꽃들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어서 볼거리가 풍부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알려드리면 돌담길을 배경으로 찍으면 제주 느낌이 물씬 납니다. 수국 터널도 있어요. 양쪽에 수국이 늘어서 있는 길인데 정말 예뻐요. 인생 사진을 여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점검하고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냉방비 지원을 받고 수국을 보러 가세요.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6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